빠빠빠빠빠빠삐. 정건아의 인생 이야기 G3로 돌아온 오랜만이고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모인 이유는 긴급 회담이죠. 정말 긴급 회담입니다. 정말 긴급 회담입니다. 저는 실제로 불광역에서 홍대역까지 갔는데 다시 리턴을 했습니다. 아, 마침 또 제가 명지대에 맞습니다. 남아있어가지고 진짜 명지대 없었으면 그냥 집 갔을 건데 네. 또 마침 남아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모인 이유 조커 폴리아대 문제작이죠. 문제작 정말 희대의 논쟁작이다. 맞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좀 토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일단은 두 분 입장을 조금 어떤 포지션인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각자의 조커 폴리아대에 대한 한 줄평 좀 부탁드립니다. 박하진 씨부터 해보는 걸로 하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조커 폴리아드 5점 만점에 4.5점 드리고 싶고요. 감독이 정말로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조커폴리아대 평점 3.0 이기적인 수작. 조커 폴리아대 4.0 한 줄평은 내가 어떻게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딱 정확히 이 두 분의 사이에 있어요. 정확히는 아니고 약간 이쪽에 가깝죠. 네, 예. 그렇죠. 근데 뭐 저는 박하진 씨가 아무도 모른다와 폴리아대를 구분시켰으면 완전히 이쪽에 갔을 텐데 그게 동급이라는 것은 아니, 근데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평점이라는 게 0.1단위씩 매겼으면은 네. 당연히 달랐겠죠. 네. 0.5 단위로 구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보이니까. 일단 먼저 좀 조커폴리아대에 대한 좀 네. 백하진 씨의 총평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왓챠피디아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4.5라는 숫자는 정말 위대한 숫자입니다. 거의 만점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4.5점을 작품성 측면에서 가장 완벽한 작품을 4.5점으로 줍니다. 5.0보다도 5.0은 이제 개인적인 측면, 개인적인 어떤 임팩트를 준 작품 플러스 이제 작품성으로 평가를 하는데 작품성 측면에서 이제 가장 완벽에 가까운 작품들을 4.5점을 주는 편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 4.5라는 숫자에 대한 굉장히 어떤 프라이드가 있다. 프라이드가 있다. 근데 조커폴리아대를 4.5점을 준 어떤 본인만의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저 또한 4.5점부터는 어떠한 경지에 이른 작품들부터 4.5점을 줍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조커 폴리아대 정말 경지에 올랐다. 충분히 받을 만한 점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핫바 냄새가 좀. 배고파. 조커 폴리아대를 보기 전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뭐 여러 호평들이 있었고 되게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작품이다. 굉장히 좀 뭐 지루하다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특히나 그 논란이 됐던 뮤지컬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런 면이 충분히 많이 느껴졌다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되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봤는데 와 보는 내내 단 한순간도 몰입이 안 됐던 순간이 없었습니다. 조커라는 이 굉장히 단편적이지 않은 인물이잖아요. 굉장히 다층적으로 볼 수 있고 사람마다 조커를 보는 해석이 다를 텐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이 조커폴리아드라는 작품은 그 조커의 심리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극적으로 묘사했으면서도 정말로 섬세하게 묘사했고 굉장히 그런 다층적인 조커의 성격을 잘 나타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뮤지컬이라는 형식도 필요했다 라는 거고요. 또한 그 뮤지컬이라는 형식을 굉장히 잘 활용해서 이 조커라는 인물을 다층적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는 조커의 심리 묘사를 다룬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뮤지컬이 장면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조커의 그 내면에 있었던 마음들이 잘 전달이 돼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러면 김태형 씨께서는 오히려 뮤지컬이라는 이 장르가 조커 폴리아대에 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조커폴리아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 극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일단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대체로 여러분들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뮤지컬 형식을 이제 사용을 한 게 저한테는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영화 자체가. 왜냐면은 저희가 뮤지컬 장르 영화를 보게 되면 예를 들면은 라라랜드라는 영화 혹은 뭐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이런 영화들은 영화가 끝나고 나서 노래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잖아요. 그리고 영화를 보는 중에도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서 피로함을 느끼진 않잖아요. 근데 조커폴리아드에서 기억에 남는 노래는 저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Close to You라는 그 띵곡밖에 사실 기억에 남는 영화가 저는 아예 없습니다. 기억에 남는 노래가. 그리고 단순히 그냥 기억에 남는다 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은 그런 감정 못 느끼셨나요? 영화를 보면서 또 노래가 나온다 그런 생각은 안 드셨나요? 또 노래야? 라는 생각이 아예 안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5점을 주셨는데도 아예 안 들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너무 피로했고 심지어는 거기서 한 몇 곡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우 정말 많이 나왔죠. 네, 근데 실제로 그냥 앞에 초반에 나온 두세 곡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의 어떤 감독의 의도라든지 영화가 뭐 조커를 묘사하고자 하는 바 이런 거 굉장히 크게 공감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뮤지컬이라는 요소가 긍정적인 부분들을 저에게 있어서는 모두 다 깎아먹었다. 확실히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대한 입장 차로 인해서 점수 차가 많이 갈린 것 같네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3.0과 4.5라는 차이가 벌어진 게 아닌가. 그러면 김태형 씨는 조커폴리아드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뮤지컬적인 요소가 들어갔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반대로 박하진 씨는 그러면 조커폴리아드의 최고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뮤지컬적인 요소가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제가 처음부터 뮤지컬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너무 환호를 했던 이유가 과연 이 조커가 굉장히 감옥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뮤지컬이라는 장면이 들어오면서 조커가 어떤 그런 내면의 그런 스트레스들이 해소하는 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겠다. 조커의 그런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거를 보여주고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정말로 답답했던 현실에서 조커의 어떤 망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뮤지컬적인 부분. 이 망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뮤지컬이라는 장르로 표현한 게 가장 극적으로 정말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는 빠져들면서 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심리 묘사하는 데 있어서 완벽을 가했으니까 일종의 킥이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커가 굉장히 망상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을 거고 근데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 조커 1에서 또 그런 부분을 표현하는 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화장실에서 혼자 기괴한 춤을 추는 장면이라든지 그것도 저는 저희가 관객의 시선에서 볼 때는 그냥 뜬금없는 상황에서 혼자 이상한 기괴한 댄스를 추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조커 내면에서는 실제로 폴리아드에서 보이는 것 같은 뮤지컬처럼 펼쳐지는 어떤 씬이라고 보이는데 근데 그냥 그렇게 1편처럼 그렇게 조금 담백하고 담대하게 어떤 표현을 했으면은 저는 훨씬 더 좋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조커에 몰입을 하고 조금 지치지 않으면서 피로감 없이 봤을 것 같아요. 1편처럼 묘사가 됐다면 저는 근데 그게 정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1편의 조커와 2편의 조커는 일단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답답한 감옥 안에서 벗어나고 싶고 제가 조커였다면 이 피로한 재판 공방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근데 날 알아주는 사람은 이제 레이디 가가밖에 없어. 이 상황에서 나는 빨리 그냥 재판이고 자식이고 감옥이고 뭐고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현실에 대한 도피의 측면에서 뮤지컬은 되게 어떻게 보면 현실과는 제일 동떨어져 있잖아요. 뮤지컬이 나오는 순간부터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정리하면은 조커 1에서와 조커 2에서의 아서 플렉의 상황이 달랐고 맞아 왜 뮤지컬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감독의 고집으로 이렇게 해야만 이 아서 플렉의 심리 묘사를 더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선택한 거고 그게 정말 좋았다 저는 그거는 감독의 고집을 넘어서서 토드 필리스 감독의 아집이다라고 저는 진짜 극찬하고 싶은 아집입니다. 아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기적인 시작이라고 평가를 한 거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사건 이전의 조커 아서플렉과 감옥에서의 아서플렉은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시궁창이었고 감옥 안에서도 어차피 똑같이 시궁창이에요. 그냥 다만 사는 데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밖에서 조커랑 안에서 조커는 그냥 주변 사람들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서플렉 내면의 어떤 그런 심리 묘사에 있어서 꼭 감옥이어서 뮤지컬을 했어야 된다? 이런 주장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밖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커의 망상 속에서는 어차피 뮤지컬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조커의 망상 속에서는 폴리아드에서의 뮤지컬 같은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었을 거고 다만 표현 방식이 1편 그대로 갔으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또 더 재밌게 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네.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오, 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각각 있습니다. 일단은 김태형 씨 주장에 살짝 동의를 못하는 부분은 저는 1편의 조커와 2편의 조커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다르냐면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셔서 압니다. 2편의 조커는 할리퀸 젤이 있어요. 맞아요. 레이디 가가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1편과 2편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뮤지컬이냐? 할리퀸 젤이 있었기 때문에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사용했을 것이다. 만약에 할리퀸 젤이 없고 그 박하진 씨가 말한 내면의 답답함을 표현해야 되는 상황이면 제가 감독이었으면 1편처럼 표현을 했을 겁니다. 2편의 뮤지컬을 사용한 이유는 이 망상을 공유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뮤지컬이라는 이 장르를 통해서 그 두 사람의 이런 망상을 보여주는 장르로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잘 이용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커 폴리아드에 높은 점수를 준 이유가 뮤지컬 때문이 아니에요. 뮤지컬은 저는 오히려 김태형 씨처럼 마이너스의 요소였습니다. 저도 똑같이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뮤지컬이라는 장르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2편에서의 폴리아드는 뮤지컬을 하는 부분이 조커인지 아서플렉인지를 보여주는 장치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너무 많아요. 일반 관객들이 볼만한 뮤지컬의 영역에서 너무 벗어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곡도 많고 똑같은 이유로 음악들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게 어차피 제가 생각하는 뮤지컬은 장치였기 때문에 저는 음악 기억 안 나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김태형 씨 같은 일반 관객 입장에서는 피로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똑같이 그 피로감을 좀 느꼈고 그 뮤지컬을 조커와 아스플렉을 구분하는 장치로서는 잘 사용했는데 그게 이 몰입감이나 이런 관객의 이런 긴장감을 끌고 가는 역할을 해주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게 좀 마이너스 요소였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부는 공감을 하고 또 일부는 또 저랑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뮤지컬이란 장르는 다들 이렇게 각자 의견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좀 주제로 넘어가고 싶은데 예. 그냥 뮤지컬이란 장르를 제외하고 스토리적인 측면에서는 어땠는지 그 스토리도 1편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좀 다뤘거든요. 이런 스토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태형 씨부터 좀 얘기를 해보자면 예전에 또 정말 씨한테 조커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폴리아드의 기승전결은 너무 잘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각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막 평가하고 싶은 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살짝 붕 떴던 부분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이 조커 2를 보기 전에 어떤 할리퀸의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큰 기대를 했는데 근데 내가 기대했던 만큼 할리퀸이 뭔가를 보여주거나 물론 조커 내면의 어떤 영향은 줬겠죠. 근데 내가 기대했던 만큼 막 뭔가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바꾸거나 그런 정도의 영향력은 사실 좀 부족했다. 그래서 조금 레이디 가가 연기했던 캐릭터가 할리퀸 좀 붕 떴다 라는 평가를 저는 조커 폴리아드를 보면은 개인적으로 스토리가 되게 그 예수님 서사를 많이 따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보면은 이제 예수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러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네 라고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결국 예수님도 누구한테 죽나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식의 서사가 있는데 결국 마지막에 조커도 자신을 추종하던 추종자에 의해서 죽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서사를 많이 닮았다. 할리퀸도 그 제자를 대표하는 인물 쪽으로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할리퀸이 저는 뭐 주인공이지만 이제 약간 조커를 조커답게 빛나게 할 수 있는 보조해주는 느낌에 가까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커는 예수와 전혀 다르다라고 그러니까 달라요. 근데 그 서사를 갖고 왔다. 그러니까 서사를 갖고 온 건 맞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희가 그 추종자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예수를 배신하지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엔딩이잖아요. 성경은. 그렇죠. 근데 조커는 정반대거든요. 예. 네. 이분이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그리스도로 신화를 비틀었다는 거에서 저는 비틀었다. 비틀었다. 그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닮아 있는 서사가 구조가 닮아 있는 거고 비틀었죠. 거기서 너무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거죠. 근데 보면은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되게 고뇌하는 과정도 많고 되게 인간으로서 나약한 모습들도 많이 보여줬어요. 이런 측면으로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막 되게 혼란스러워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갖고 왔고 당연히 뭐 결말은 비튼 게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좀 좋았다. 근데 저는 이거는 영화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살짝 조금 안 이꼽게 보는 게 근데 예고편이 굉장히 좀 화려하고
진짜 뭐 할리퀸이 막 부시고 막 조커를 막 그렇게 하고 그런 것처럼 묘사를 했는데 정작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이 안 나오고 네. 그런 거는 너무 좀 진짜 관객들을 우롱하는 행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커를 어떤 특정한 어떤 영화로 기대를 하고 본 관객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저고 근데 영화가 완전 기대했던 바랑은 반대로 흘러가니까 실망하는 부분이 컸던 거죠. 근데 뭐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평을 주고 싶은 거예요. 대중이 기대했던 조커와는 완벽히 다른 조커를 만들었다는 데에서 이 감독의 이 고집, 그래서 너무 이기적이다. 아집, 너무 좋게 보는 거죠. 정확히 정준하 씨와 제가 의견이 갈렸던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준하 씨, 김태형 씨랑 의견이 똑같았습니다. 비튼 거 좋다. 그런데 조커 1을 기대하고 간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텐데 영화를 이렇게 만드는 거는 물론 영화를 잘 만든 건 인정합니다만 거기에 오는 비판 역시 감수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박하진 씨처럼 근데 조커 1이 외적으로 엄청 논란이 많았잖아요. 막 상영 중지되고 막 뭐 이거 막 애들이 막 배우고 막 이럴 수도 있다 막 엄청 미국에서도 논란이 될 만한 영화였는데 1편의 관객들이 실망하면서까지 감독이 이렇게 비꼰 거는 정말 좀 대단한 도전 정신이다라고 맞아요. 그건 좀 높게 맞아요.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정준하 씨 의견은 근데 1편을 기대하고 간 사람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하고 그거는 흥행의 실패로 이어지든 뭐가 됐든 간에 감독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정확히 저는 이 부분에서 두 분이 좀 의견이 갈리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감독의 예술적 야심을 정말 대단하게 보는 거죠. 근데 과연 그 예술적 야심을 정말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이 대형 프로젝트에서 해도 되냐 마냐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외적으로 제작자들의 하는 입장이고 문제고. 근데 이제 저희는 관객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론을 하는 이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본이나 이런 거 굉장히 좋게 보고 그리고 뭐 그런 의도라든지 다 공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에서 그래서 이기적이지만 그래도 수작이라고 어쨌든 붙이는 거고 일단 좀 영화에 대한 평가는 이쯤에서 좀 할 얘기는 좀 다 한 것 같고 이제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죠. 이게 아무도 모른다 급의 영화인가. 저는 근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저는 아무도 모른다와 폴리아드는 다르다. 다른 영화죠. 다른 영화고 급이 다르다. 일단 저희 같은 게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저희 둘은 아무도 모른다가 이제 오전 작품 그리고 고레라 히로카즈 감독님은 워낙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하필이면 박하진 씨가 직전에 평가했던 4.5점짜리 영화가 고레다 히로카즈의 아무도 모른다라는 영화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도 모른다 4.5점 직후에 평가를 한 게 폴리아드. 그러면 일단은 저희 아무도 모른다 어쨌든 4.5점 5.5점이니까 아무도 모른다 극찬 타임을 좀 한번 하고 갈까요? 다들 이 영화를 왜 좋게 봤는지. 저는 어쨌든 정말 비극이잖아요. 예.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인데 그런 비극을 정말 말 그대로 박한 씨랑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도 모르나라는 영화의 주제를 한국에서 만들었다면 절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이 아무도 모른다라는 작품은 정말 비극을 담대하게 그리고 제목도 아무도 모른다잖아요. 도대체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게끔 감독이 너무나 잘 연출을 했다. 그리고 애들도 참 너무 순수하게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 실화에서는 엄마가 정말 나쁜 사람이잖아요. 엄마도 그렇고 거기 나오는 형제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악역 빌런에 가까운 사람들인데 영화에서는 심지어 엄마가 뭔가 걔네들을 떠나는 이유마저도 뭔가 있을 것 같이 아무도 나빠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 그렇게 영화에서. 묘사를 하고 그거를 좀 담대하게 표현하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최고작으로 평가를 합니다. 정확히 저도 같은 이유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최고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정말 눈물을 꾹꾹 참으려고 하는 이 감정이 드는 근데 이제 끝내 울지 않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영화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영화가 좋았던 거는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뭐 사회나 뭐 이런 구조의 문제다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 영화를 보고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냥 뭔가 이런 물음을 던져주는 내던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이 영화를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사회가 문제인가, 이 아이를 버린 엄마가 문제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영화 너무 잘 만들었다. 그리고 아이들을 묘사하는 방식이 너무 좋아요. 네. 고레다 일카즈 감독님 원래 장점이 아역 배우를 정말 잘 씁니다. 괴물도 그렇고 그 첫째 오빠 역할 맡은 친구가 그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칸에서 칸에서 최민식 배우 제끼고 실제로 아역 배우들이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데 고레다 이로카즈 감독님이 확실히 그런 걸 잘한다고 느꼈고 잘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뭐 아무도 모른다를 폄하하고 싶은 생각이 처음에도 알죠 없습니다. 알죠. 근데 네. 초코폴리아데도 그만큼 정말로 감독의 야심이 잘 드러났고 근데 제가 이제 다시 자연스럽게 이제 폴리아드 평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오자면 아무도 모르다뿐만 아니라 박한 씨가 4.5점을 준 작품들을 이제 쫙 제가 훑어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온 작품들이 애프터선이라는 훌륭한 영화죠. 하여튼 뭐 그런 세기의 명작들이 이제 있는데 액트 오브 킬링이나 애프터 선 아무도 모른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 작품들인데 뭔가 내 마음을 완전히 울리기까지는 한 끗이 모자랐다 라고 해서 4.5점을 준 거고, 이제 조코폴리아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 마음에 들었는데 어떤 그런 작품성이나 이런 뭐 한 끗이 이런 그러니까 작품적인 부분에서 한 끗이 모자라다고 판단을 해서 4.5점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박한 씨가 조코폴리아드를 좋아하는 마음, 극찬하는 어떤 부분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심의 여지도 없습니다. 예. 근데 그게 다른 영화들이랑 동일선상에서 놓고 같은 평점으로 매겨질 수 있는가에 대한 큰 불만이 있고. 근데 이게 이동진 평론가가 똑같이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아니 이 영화랑 이거랑 똑같이 4.5점인데 이거 둘이 같은 급 맞아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아직 영화가 많이 평가해야 지금 뭐 600개 정도 평가하셨고 400, 500개 평가하셨고 제가 한 800개 평가했는데 지금이야 이게 조코폴리아드랑 아무도 모르는 나랑 뭐 같은 별점인데 이거 왜 그런 거죠? 라고 지금이야 말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한 10년만 지나보잖아요. 그러면 쌓인 영화들이 더 많겠죠. 그러면 이 문제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왓챠피디아가 4.1, 4.2, 4.3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지 않는 이상 이 논란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김태형 씨가 이 문제를 추후에도 계속 끌고 가게 된다면 이거는 그러면 뭐 애프터선이랑 폴리아드는 왜 동급이죠? 뭐 액트 오브 킬링이랑 근데 뭐 봐봐, 동급이죠? 김태형 씨가 액트 오브 killing 언급하고 애프터선 언급해서 그렇지 제 4.5점에는 해리포터 마법사의 룰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 듄도 있어요. 듄 1, 2 둘 다 4.5점이에요. 준이라고 좀 듄 1, 2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저만 그런가요? 정건아 저는 씨 주먹한 말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건아 씨 4.5점 봐봐요. 저는 김태형 씨의 이런 문제 제기는 뭐 시간 낭비다. 시간 낭비다. 근데 맞긴 해요. 근데 저는 그냥 뭐 화풀이인 거죠. 참 본인이 너무 사랑하는 영화들에 대해서 아니 이 영화랑 동급이라에 대한 어떤 개탄이죠. 맞아요. 일단 아무도 모른다 5점으로 올려달라 찡찡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제가 했고 박한 씨가 카톡방에 올렸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조코폴리아드를 4.0으로 내리거나 아무도 모른다를 깔끔하게 5점으로 올려라. 저는 지금 해리포터도 40으로 내려야 되고 다 조정이 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평점은 유동적인 거니까. 제 지금 당장은 제 조코폴리아드를 보고 난 직후잖아요. 저는 그냥 기립 박수를 치면서 봤기 때문에 4.5점을 안 줄 수가 없다. 저는 개인의 별점은 누가 강제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아니고 그리고 직후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감정이 달라지듯이 별점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초등학교 때 본 해리포터 마법사의 돌을 저는 5점입니다.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해리포터 마법사도 작품적으로 봤을 때 4.5점 아닐 수 3.5도 있어. 못 받아요. 근데 그때 봤던 그 감정을 아직까지는 냅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4.5점을 남긴 건데 저도 많이 내립니다. 과거에 봤었던 그거에 대한 별점이 지금 와서 봤을 때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많은 경우 내렸습니다 실제로. 앞으로도 계속 비판적 사고를 할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점에서 김태형 씨가 이번만큼은 존중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존중까지 바라는 거는 너무 큰 욕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 제 의견에 피력하기보다는 박하진 씨의 의견을 들으러 나온 겁니다. 왜 4.5점을 줬는지. 변명이라 들어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하자면 저는 김태형 씨가 안 좋게 본 부분들을 정반대로 좋게 봤기 때문에 4.5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은 뭐 마무리를 지을까요? 슬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동그란 인생 이야기 조코폴리아 대 감상패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보게 됐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댓글에 쓰든지 말든지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건 맞는데 하여튼 이 영상을 보기 전에 한 번쯤 시청하고 오면 좋지 않을까? 아, 시청 꼭 조코폴리아데. 하셔야죠. 예. 정말 송민석 씨는 안 보시겠죠? 흥민석 씨는 안 보고 댓글만 다 남깁니다. 너무 유익한 영상이네요. 네. 밥 먹을 때 봐야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정건한 인생 이야기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두 분 악수 한번